15. 학교는 학생들이 꿈을 키우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최근 부산에서 학교 폭력이 급증하면서 많은 학생들이 불안 속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슈토크 현장 플러스. 오늘은 학교 폭력 증가의 원인과 대책을 깊이 논의해 보겠습니다. 쓰레기 이모티콘 보이면서 너는 쓰레기야, 너는 쓰레기야 하고 애들 때리고 아니면 걔한테 물건을 던지거나 일반은 애들 한 번씩은 다 당해봤을 거예요. 쌤한테 말하고 갔는데 다음 날에도 안 고쳐져 있으니까 이건 안 되겠다 싶었어요. 최근 통계에 따르면 부산 지역 초중고생의 학교 폭력 신고 접수 건수가 지난 3년간 무려 54%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심각한 문제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현재 우리의 대응은 충분한 걸까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합니다. 먼저 한정택 한국정치학회 부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조경선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부산 지부장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자, 부산 지역 초중 고등학생들의 학교 폭력 피해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박사님, 현재 현황은 어떠한가요? 부산 지역의 경우 학교폭력 신고가 2003년 기준으로 봤을 때 2020년보다 54% 증가해서 네. 2023년에는 3,500건에 육박했습니다. 특히 특광역시 중에서 서울, 인천을 제외하고 부산이 세 번째로 차지하고 있어서 부산 지역 내에서도 심각한 문제로 부각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기존의 학교 폭력이라는 것들이 신체적인 폭력이 대부분이었던 것에 반해서 최근에는 뭐 딥페이크 범죄, 뭐 성범죄를 비롯한 예. 다양한 형태의 학폭이 등장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부산시 교육청의 2024년 9월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폭을 경험한 부산 지역 학생이 증가하고 있고 초등학생을 포함한 중고생을 다 합치면 전체 조사 인원의 2.1% 정도가 학폭을 경험했다라고 응답하였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학교폭력을 경험했다는 응답률이 초등학생에서 고등학생으로 갈수록 더 낮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반대로 낮아지고 이야기하면, 있다고요? 네, 반대로 이야기하면 학교 폭력을 경험하는 연령이 전체적으로 낮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장에서 교사분들은 이 수치를 좀 체감하십니까? 어떠십니까? 네, 체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주춤했던 그 수치가 코로나 이전보다 늘어났고 현장 교사들도 이에 대해서 동의하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특히나 그 온라인에서의 그 학교 폭력이 많이 늘어났고 그것이 비중을 많이 차지한다라고 공통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렇군요. 자, 학교 폭력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또 재발 방지 대책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현장에서 직접 들은 목소리를 전해드릴 텐데요.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카톡으로 사이버 폭력 당했어요. 상황에 맞지 않는 기분을 나타낸다고 막 쓰레기 이모티콘 보이면서 너는 쓰레기야, 너는 쓰레기야 하고 채팅만 나가도 계속 초대하고 그랬었어요. 애들 때리고 애들한테 뭐 시키는 것 같아. 아니면 걔한테 물건을 던지거나 아니면 놀리거나. 그리고 요즘은 선생님한테 말해도 그냥 벌점만 주고 끝나가지고 별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도와주거나 그러면 오히려 애들이 저한테도 계속 그럴 것 같아서 잘 안 할 것 같아요. 불러가지고 진짜인지 물어보고. 불려갔다 오고 나서는 좀 많이 애가 바뀌었어? 아니요? 그대로야? 네. 우리 반에 애들 한 번씩은 다 당해봤을 거예요. 중학교 가서 안 봐도 되겠다 생각하면서 가만히 있고 하다가 참고 그냥 저도 그냥 똑같이 싸웠어요. 쌤한테 말하고 갔는데 다음 날에도 안 고쳐져 있으니까 이건 안 되겠다 싶었어요. 사실은 흔하게 자주 접했습니다. 저는 그 제도권 안에서 해결을 해야지 애들도 그거를 좀 각성하는 것 같고 좀 무서워하고요. 근데 그것 또한 교사들의 그 의지에 따라서 저는 그게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게 드러나지 않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드러나지 않는 피해 아동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작년에 뭐 이렇게 크게 이슈가 됐던 딥페이크 문제가 있었잖아요. 특히 요즘 뭐 SNS라든지 뭐 디지털 기술이 많이 발달하다 보니까 아이들도 쉽게 접근할 수가 있고 자칫 장난처럼 그리고 그걸로 돈벌이를 하는 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사실 아이들이 아직 윤리적인 의식이라 이런 것들이 뭐 제대로 다 형성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심각하게 되는 것 같고, 코로나를 겪었잖아요, 아이들이. 그 이후에 정서적인 이것들이 좀 많이 치유가 못 됐는데도 그냥 바로 학교가 돌아가고 학교 현장에서 그냥 학업하고 스트레스 받고 하는 것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특히 물어보면 학교 아이들이 많이 힘들어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크게 이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학생들 인터뷰를 보셨는데요. 초등학생의 인터뷰였어요. 내용들이 좀 놀라운 내용들이 많기도 하고, 또 한 학생은 선생님께 말해도 뭐 그냥 뭐 별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학생들도 있었는데, 교사의 입장으로서 보실 때는 이런 부분 참 안타까우실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또 좀 이 폭력이라는 기준이 또 모호하다 보니까 교사분들도 좀 어려움도 있으실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과거에는 신체적 표현이 주를 이루었고 그러한 사안들이 이슈였다면 현재는 온라인에서 발생하고 있는 학교 폭력이 사례가 많습니다. 네. 학생들이 주로 사용하는 SNS에서 다른 학생을 비하하는 것, 그리고 성적으로 수위가 높은 모욕하는 표현들, 그리고 뭐 아주 오래전부터 되어 왔던 패드립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언어적인 표현들, 온라인상에서 그러한 글을 게시하는 것들, 그리고 이미지를 새로 만들어서 자기 SNS에 게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익명방에서도 누구인지 특정할 수 없게끔 그런 글과 게시물을 올리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저 또한 그 사례를 두고서 이것을 학교 폭력으로 신고하는 게 맞을지 아니면 학교의 교육적인 기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도움을 요청해야 될지 참 고민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모든 상황들마다 교사가 개입해서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는 것의 한계점도 많이 느끼고 누군가를 괴롭히기 위해서 또는 배제하기 위한 어떤 의도적인 행위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고, 그다음에 모든 아이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표현할 수 있는 학급의 공동체성을 높이는 방향에서의 접근 또한 사실 좀 고민이 많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학생이 원하는 방식, 그리고 학부모가 원하는 방식도 당사자마다 너무나 다양합니다. 오히려 이것을 문제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개입을 하려고 하면은 우리 아이가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을 알리지 말고 해달라라고 하시면 실체가 없는데 누군가를 특정하지 못하고 이제 접근해야 될 때도 있고, 교사로서도 어려움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학교 폭력이 발생했을 때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라고 하는 학폭위라고 하는 것들이 개최돼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학생이나 학부모, 교사 선생님들은 당연히 아시겠고 네. 어느 정도 인지는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학교 차원의 징계 수준이 1호에서부터 9호 퇴학까지 다양하게 존재한다라는 걸 아직 잘 모르시는 것 같고, 또한 모르는 분들 많아요. 네, 또한 학폭위 개최와 함께 민형사상 조치를 비롯한 향후 조치할 수 있는 방안들이 다양하게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시민들에 대한 인지도가 좀 낮다라고 생각하고요. 학생이나 학부모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상습적인 신고 사례도 넘치고 있어가지고요. 상습적인 신고 사례요? 네. 그래서 그건 어떤 제가 최근에 본 방송에 따르면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자기가 마음에 들지 않는 학생 그 친구들, 그러니까 동료 또래들이죠. 또래들을 전부 다 학폭으로 신고를 해가지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네, 이유로 문제가 됐던 적이 있었다라고 방송을 통해서 봤는데요. 그러니까 상습적인 그 신고 사례가 많기 때문에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 포함해서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학교폭력 예방 교육이 좀 더 필요할 것이라 생각하고요. 지부장님 같은 전문가들도 명쾌한 판단이 안 서신다라고 한다면 이런 학폭 사례나 케이스 아니면 어떤 것들이 학폭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명쾌한 지식을 갖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이것이 폭력인지 아닌지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이 없는 상태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폭력으로 느꼈다 안 느꼈다라는 거는 다분히 당사자의 느낌인 경우가 많고,
이렇기 때문에 상황별로 세분화해가지고 이러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학교 폭력 피해 유형을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언어 폭력이 지금 가장 많고요. 뭐 딥페이크 같은 약간 디지털 범죄도 계속해서 늘고 있는 상태거든요. 학교 폭력이 이제 신체 폭력에서 언어나 사이버 폭력으로 이렇게 변화하고 있는 양상 느끼실 텐데 교육 현장에서는 어떤 또 어려움을 느끼고 계신지 또 그에 따른 대처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네네. 온라인에서 그 모욕적이고 혐오적인 표현은 초등학생들로부터 먼저 시작을 하는데 정작 이런 표현을 쓴 학생들에게 선생님들께서 물어보십니다. 너는 이게 무슨 뜻인지 아니? 라고 물어보면 학생들은 무슨 뜻인지 모르고 그게 어떤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도 모른다는 게 참 선생님들로서는 당혹하게 하는 장면인데요. 유튜브와 같은 미디어에서 자신의 감정을 무분별하게 공격적으로 비방적으로 혐오적으로 그 표현하는 것이 많이 노출되어 있고 특히 연령이 어릴수록 그것에 대한 판단보다 저런 식으로 감정을 표현하는구나를 그냥 쉽게 체득해서 자기 표현으로 쏟아내는 상황들이 있는 거죠. 교사들은 이에 대해서 교육하고 이런 행위들이 조금만 더 나아가면 범죄 행위까지로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좀 경계를 세워주고자 노력을 하고 있지만은 이미 이제 노출된 학생들에게 학교에서 사후적으로 접근하는 데에서는 좀 한계를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익명방에서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특정하기도 어렵고, SNS에서요? 네네 학교의 어떤 행정적인 접근으로만 이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된지 누구가 그랬는지에 대해서 학생은 분명 피해 사실은 있으나 가해 사실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해서는 학교가 수사기관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가진 어려움들도 있는 거죠. 네. 이렇게 사회적 경각심은 계속해서 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학교 폭력은 또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 폭력 증가의 원인 중 하나로 사회적 환경 변화가 꼽히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요인들이 학교 폭력 증가에 좀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 자녀를 키우는 사람들의 가장 큰 걱정 중에 대표적인 두 가지가 입시하고 취업이잖아요. 근데 이제 학교 폭력이 진행돼 가지고 생활기록부에 이런 기록이 남게 되면 이제 입시에서도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이제 최근에 이제 법제도의 재개정을 통해 가지고 이게 이제 취업할 때까지 계속 반영이 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이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학교 폭력을 어떻게 억제할 것인가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혹시나 그런 사태가 나타났을 때 어떠한 방식으로 대응을 해야 내 아들이나 딸의 입시나 취업에 영향이 없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다 보니까 성인 후에까지도 계속 그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보니까 좀 더 예민한 차원에서 대비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코로나 시기에 학생들이 학교에 등교를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당시에 배워야 하는 사회적 발달 단계라고 하는 게 있을 텐데 그 사회적 관계를 맺고 갈등을 풀어나가는 경험이 몇 년간 좀 지체되었던 것들로 인해서 특히 초등 현재 고학년을 맡고 계시는 선생님들께서 그러한 것으로 인한 어려움을 많이들 말씀을 하십니다. 네, 그리고 사회적 양극화와 말씀하셨던 것처럼 입시와 같은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타인과 공동체에 대한 배려보다는 자신을 지키고 방어하기 위한 것에 에너지를 많이 쓸 수밖에 없는 사회적 분위기, 그로 인해서 우리 공동체가 안전하다 하는 믿음 또한 좀 한편으로 약화된 측면들로 인해서 자신을 지키고 방어하는 여기에 좀 많이 더 강화되는 측면들도 좀 있고 그래서 어떤 갈등을 풀어가는 방식보다는 조그만 사안이 생기더라도 학폭 신고로 바로 이제 이어지는 상황들도 좀 고민이 들고요. 학교 폭력이 발생했을 때 학폭위 말고도 민형사상 소송 같은 것도 같이 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폭위가 열리고 있는 과정에 민형사 소송을 같이 제기해 버리는 거죠. 그럼 민형사 소송이 제기가 되면 학폭위 자체가 그 홀딩이 되거든요. 프로세스가 멈춰집니다. 그러면 그 민형사상 소송을 오래 가지고 가면 자기가 대학교 입학할 때까지는 생활기록부에 남지 않는 거죠. 그런 편법을 악용하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맞폭력으로 갔을 때 소송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부모의 이제 사회경제적 권력 여부에 따라서
가해자와 피의자도 바뀌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본다면 학교 폭력이 비단 학생들의 문제만은 아니고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냥 학교의 아이들만의 문제가 아닌 게 그렇죠. 돼버리는 거네요. 혹시 현장에서도 그런 악용하는 그런 분위기를 혹시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학교 폭력 가해 학생이 본인이 이러한 행위를 한 데의 원인을 다른 데로 돌리기 위해서 학생에게 돌리면 막 피해 학생에게 돌면 맡아보기겠지만 네. 학교의 교사에게 문제를 교사에게 돌리면 돌린다고요? 그런 경우는 아동 학대와 세트로 오게 됩니다. 선생님의 정서적 학대 때문에 내가 힘들어서 이런 상황이 되었다라고. 선생님의 정서학대 때문에 네. 내가 학교 폭력을 했다. 네네네. 이렇게. 이런 행위를 한 배경 속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면죄부를 얻기 위한 다른 요소들이 들어오고 학교 안에 이런 법적인 장치들이 많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뭐 그것이 법적인 장치가 들어왔다는 것이 틀리다가 아니라 그것이 학교가 이제 어떤 법적 분쟁의 장으로 많이 휩쓸려 버리게 되면서 그런 상황이 들어오게 되었을 땐 학교로서는 학교의 권한을 벗어나는 이제 문제가 되어 버림으로써 학교가 교육적 기능을 가질 수 없게 되는 장면이 되는 것에서 선생님들도 그런 장면에서 무력감을 느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드라마에서나 봤던 그런 내용 같은데 이게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하니까 참 씁쓸하고 안타깝습니다. 자, 학교폭력 관련 보도 기사를 보면 학교폭력 신고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요. 학교 전담 경찰관 인원은 제자리 수준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같은 현실에 대해서는 어떻게 두 분은 평가를 하시는지, 그리고 이게 이 경찰 인력 확충만이 어떤 해법이 될지 이런 부분들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고마울 것 같은데요. 네, 우리 전담 경찰관의 학교폭력 가해 학생을 선도하고 피해 학생을 보호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관으로서 원래는 그 역할이 주어져 예. 있지만 사실은 현재는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하거나 아니면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신고 등 행정적 그 도움을 주는 역할을 주되게 좀 하고 계시는 실정입니다. 한 분이 여러 학교를 이제 한 분이 여러 학교를 한다고요? 하고 계시니 그래서 범죄 행위를 다루는 경찰관은 아무래도 학교의 교육적 역할 기준에서 그 예방과 대응의 그 기준이 좀 저희와는 조금 다소 차이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학폭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으면 이런 학폭을 예방 교육을 하거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전담으로만 맡아서 하는 교사들을 따로 정규직으로 임용을 해서 각 학교마다 뭐 몇 명씩 학생 수에 맞춰서 이렇게 운영하는 거는 어떻다라고 생각하시나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선생님들께서 현재 너무 가중한 상태이긴 합니다. 이런 학교 안에 다른 요소들이 많이 들어오고 학교의 역할이 과거에 비해서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돌봄까지 학교의 영역으로 들어와 버리면서 지금 1부터 10까지 다 학교가 감당하게 된 것에다가 뭐 법적 분쟁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러한 휘말리지 않기 위한 행정적인 조치들을 예방해야 되는 문제를 안 일으키기 위한 자료들, 근거들을 많이 이렇게 만들어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이런 행정적인 요소에 선생님들이 에너지를 많이 쓰셔서 당장 처리해야 되는 업무들도 너무 많고 그리고 교육청에서 학교폭력 예방 교육이라고 하는 것으로 들어오는 것들이 내려오는 하향식이 많거든요. 네네.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여기에 잘 녹아나서 선생님의 권한을 높이는 방식이 아니라 이렇게 내려오니 선생님들은 이것을 하나에 처리해야 되는 것이 되고 형식화되는 경향들이 많아서 뭔가 계속 얹어지고 있는 거야. 학교에 이런 문제가 생기니 이 대책으로 뭐가 하나 더 들어오면 이것도 해야 되고 또 다른 문제가 생기면 또 다른 대책을 세워야 돼서 그런 것들을 우리는 했습니다. 라고 이제 되는 경향들이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그 학교에서 그 교육적 기능이 더 저하될 수밖에 없다라고 맞습니다. 생각하거든요. 네네. 근데 또 학생들 입장에서 또 부모의 입장에서는 학교에 뭐 폭력이라든지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땐 결국 선생님한테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도적으로 선생님만이 해결하지 않는 이런 다양한 전문성을 가진 전담 인력들을 배치한다던가 하는 어떤 전문적인 노력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 사실 학교와 교육청에서도 다양한 노력을 예방하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다면 학교와 또 교육청의 이런 대응 방안이 이 학부모와 또 학생들의 기대에 미치고 있을지 저희가 그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학생들의 바람과 함께 또 학부모 연대 대표의 의견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학교 곳곳에 CCTV를 좀 설치해둬서 애들이
놀림을 당하는지 안 당하는지 확인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요. 조금만 해도 징계를 먹거나 5년 안에 가는 게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냥 문제로 선생님들 넘어가지 않고 좀 자세히 더 알아봐주고 심각하게 좀 느끼면 좋겠어요. 피해 아동의 입장에서 계속 애들한테 이제 주입을 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하고, 그리고 가해 아동이 되었을 때는 어쨌든 그 죄값을 크게 치를 수 있다라는 걸 갖다가 좀 경고성으로 강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교육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좀 매뉴얼대로 해서 당사자들이 좀 많이 깝깝하다, 좀 못 믿겠다 이런 경우도 좀 많고, 사실 학교에서 심각한 경우는 은폐하려는 경우도 많이 봤거든요. 아이들이 관련된 문제니까 그 이후에 특히 좀 피해자 중심으로 해서 치유를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평생의 어떤 트라우마로 남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세심한 어떤 치유라든지 아니면 어떤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사회를 버티게 하는 중추 세력이 이제 세력을 키우는 게 지금 학생들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다소간의 품이 들고 다소간의 이제 정책적인 시행착오가 있더라도 그들 의견을 10분 반영할 수 있는 정책적인 유연성을 갖춰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학교나 교사나 학부모 입장에서도 어떠한 오해를 사기 싫으니까 매뉴얼에 정해지는 대로 그냥 그 프로세스를 가는 방법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학폭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예상치 못했던 다른 역효과들도 나타나고 있는 거고, 이렇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그 학폭 예방 정책의 실질적인 수요자이면서 생산자 역할은 학생들이 담당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우리의 미래 세대를 제대로 된 올바른 인간이고 공동체를 육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도움이 돼야 될 미래 세대들에 대한 투자라고 한다면 다소 공이나 품이 들더라도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것처럼 지금 당장이라도 시행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학교 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경찰, 또 학교, 교육청, 학부모, 또 지역사회 이렇게 각각 어떤 역할을 좀 해야 맞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짧게 한마디씩 청해 듣겠습니다. 갈수록 인구 절벽을 경험하고 있잖아요. 청년 세대의 이제 외부 유출을 비롯해서 지역 소멸까지도 걱정해야 되는 상태란 말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부산의 지역 사회도 적극적인 교육 정책에 대한 참여를 통해서 미래 세대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자유롭게 공부하고 자신의 창의력을 발휘하면서 학교 폭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는 것이고, 학생, 학부모, 그다음에 관련 교육청, 지방자치단체까지 모두의 생각이 종합적으로 집약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저는 학교에서 따뜻한 공동체를 배워가고 우리 사회에 대한 믿음으로부터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주체로 키워내야 되는 것에서 교육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교육의 역할들을 좀 교육청에서도 다시 모호한 인성 교육보다는 좀 뚜렷한 인간에 대한 정확한 관점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교육들을 좀 더 강화했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학교 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개선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실천이 필요합니다. 학부모, 교사,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한 역할을 고민하고 실천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슈토크 현장 플러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채널 BTV